스웨덴에서 온 안드레소는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로 한국 친구의 집을 방문했던 날을 꼽는다. 스웨덴에서는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고 친구에게 음식을 따로 차려주는 일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환대와 넘치는 음식, 그리고 그에 얽힌 작은 해프닝까지 안드레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안드레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도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 전통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나 의식주 문화에 대해 책으로만 배웠던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그 문화를 체험하게 된 건 정말 값진 경험이었죠. 그동안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경험했지만 민호의 집을 방문했던 날은 제게 특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오더라도 밥을 함께 먹는 경우가 드물어요. 가정이란 공간이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친구가 오더라도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친구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이 떠오르네요. 초등학생 때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셨어요. 그 친구는 식탁에 함께 앉지 않았고 대신 거실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당시에도 그건 당연한 일이었고 친구도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저에게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한국에 오면서도 저는 비슷한 상황을 예상했어요. 친구 민호가 우리 집에 잠깐 들러서 쉬었다 가자라고 했을 때도 저는 단순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차 한 잔 정도 마시다가 나오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죠. 스웨덴에서는 그런 게 일상적인 방문이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민호의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민호 친구구나.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앉아있어요. 뭘 좀 준비할게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겨우 몇 분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뭔가를 준비하시겠다니요? 민호에게 어머니께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말씀드려줘라고 속삭였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부엌 쪽으로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더니 그냥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시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간식 정도를 가져오시는 게 아닐까 했는데 부엌에서 나는 냄새와 분주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호는 익숙하다는 듯 저에게 우리 엄마는 손님 오면 늘 이렇게 하셔. 그냥 편하게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스웨덴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누군가를 맞이할 때도 그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민호의 어머니는 정말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돕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손을 휘저으며 웃으셨죠.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쉬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운걸요. 그렇게 저는 소파에 앉아 어색하게 민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며 민호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민호와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의 집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전형적인 가정집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한국 특유의 바닥 난방 때문인지 발끝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화목한 분위기를 더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스웨덴에서는 손님에게 뭘 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민호의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저 가볍게 차 한 잔 정도 마시고 대화만 나누고 싶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민호야, 어머니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그냥 대충 뭐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갈까 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손님 오면 뭔가 대접해야 직성이 풀리셔. 신경 쓰지 마. 그냥 한국 문화야. 민호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스웨덴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스웨덴에서는 손님에게 뭘 차려준다는 건 꽤 특별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손님이 와도 간단히 커피와 빵 정도를 내놓는 게 전부죠. 가족끼리 식사 중이라면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기보다는 가족끼리 밥을 먹고 난 후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가볍게 설명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스웨덴에서는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 보통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식사 시간에는 가족끼리만 밥을 먹어.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뭘 준비한다는 게 조금 낯설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게 기본이야. 특히 어른들은 손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걸 예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도 너를 정말 반갑게 생각하셔서 그래.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단순히 형식적인 환대를 넘어서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고 싶어 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민호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됐어요. 자, 여기 와서 앉아요. 라며 저를 식탁으로 불렀어요. 저는 민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위에는 아직 음식이 몇 가지 놓여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띠며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더 가져올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 환대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는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엄마가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온 걸 진짜로 반가워하고 계신 거야.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부엌을 계속 오가시며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민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께서 가져오시는 음식을 하나씩 받아들었죠. 첫 번째로 나온 건 김치와 나물 같은 반찬들, 이어서 따끈한 된장찌개가 등장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대로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집 된장찌개는 한국의 기본이야. 많이 먹어봐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를 맛봤는데 입안에 퍼지는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너무나도 특별했어요. 어머니께서 어때요? 입에 맞아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그래요. 다행이다. 그럼 더 가져올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계속 내오는 문화가 없거든요. 보통 처음에 내놓은 음식이 전부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각자 알아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챙겨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의 어머니께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자 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민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민호야, 너희 어머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손님을 대접하는 게 한국에선 정말 일반적인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특히 어른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무조건 최선을 다하려고 해. 음식을 준비하는 건 손님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거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손님의 예의야. 이 말에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니 배가 얼마나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걱정됐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낯설었어요. 그때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손, 엄마가 가져오시는 거 다 먹을 준비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이 친구는 입맛이 까다롭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살짝 겁이 났어요. 그동안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양이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잠시 후 어머니께서 큰 접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번엔 불고기였어요.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민호가 좋아하는 불고기예요. 손님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많이 먹어요.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양념이 입안에서 녹아들었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도 민호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며
조금씩 긴장감이 커졌어요. 이번엔 민호의 할머니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지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신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삐쩍 말라서 어떻게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제가 체격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삐쩍 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간식을 좀 먹어야겠다. 내가 금방 해줄 테니 기다려. 라며 부엌으로 가셨죠. 저는 이미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을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열정과 다정함에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 엄청 마음에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된 간식도 꼭 맛봐야 할 거야. 잠시 후 할머니께서 떡과 과일, 심지어 전까지 내오셨어요. 이미 배가 꽉 찬 상태였던 저는 음식을 다 먹을 자신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떡 한 조각을 집어들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할머니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런데 제가 떡을 반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자 민호의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음식 남기면 안 돼요. 다 먹어야죠. 그 말에 저는 급히 다시 젓가락을 들고 떡을 다 먹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게 큰 실례가 아니라서 이런 규칙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제 눈치를 보며 살짝 웃었지만 저는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호의 가족들은 음식을 통해 저를 진심으로 대접하고 환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배가 부를 대로 불렀지만 민호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음식을 통해 보여주는 정성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 모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례가 될까봐 걱정도 됐죠. 제가 떡과 과일, 전까지 모두 먹고 나니 할머니께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잘 먹어야지.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 살 좀 더 쪄야 해. 너무 말랐어, 아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제 체격이 크고 튼튼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덩치가 작은 편이 아니란 걸 알기에 할머니의 말씀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웃으며 속삭였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그냥 너를 예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여기선 칭찬처럼 들리는 거야. 민호의 말을 듣고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체격에 대해 말하는 게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스웨덴에서는 누군가의 외모나 체격에 대해 언급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문화 차이가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민호의 가족들이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께서 새로운 음식을 또 준비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민호에게 긴급히 속삭였어요. 민호야, 정말로 더는 못 먹겠어. 배가 너무 불러. 민호는 저를 보며 씩 웃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야. 괜히 많이 먹는 척하다가 힘들어질걸?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그러면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쉬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지만 민호가 옆에서 웃으며 농담을 했어요. 음료수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또 뭐 가져오실 수도 있어. 민호의 농담처럼 어머니께서는 음료수와 함께 간단한 과자를 또 가져오셨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민호 가족들의 정성에 압도당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가족 문화와 환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손님이 오더라도 음식을 차려주는 일이 드물기에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은 저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민호의 가족들은 음식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저를 환영해 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고 그날 남긴 몇 조각의 떡 때문에 약간의 꾸중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음식을 남기거나 거절하는 것이 큰 신뢰로 여겨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음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고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날 저는 한국의 문화적 규칙을 배우면서도 그 이면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민호의 집을 떠날 때쯤 저는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마음은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환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심이 느껴졌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스웨덴에서라면 손님에게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내놓는 정도로 끝났겠지만 민호의 가족들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해 주셨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저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죠.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오늘 힘들었지? 음식이 너무 많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배가 터질 것 같아. 하지만 정말 감동했어. 너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신 건 나한테 큰 영광이었어. 민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국 문화야.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그걸 통해 마음을 나누는 거지. 오늘은 가족들도 너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 저는 민호의 말을 곱씹으며 한국의 문화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친구나 손님과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표현의 수단으로 음식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음식이 너무 많아 끝까지 먹지 못한 점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험한 따뜻한 환대와 마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진심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을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저는 민호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며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결심했답니다. 다음에는 제가 민호를 초대해 스웨덴의 환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한국처럼 푸짐한 상차림은 아닐지라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민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민호의 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넘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시간 동안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 친구 집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와 음식에 담긴 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경험은 제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거나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환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따뜻한 한국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